이거 진짜 너무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이거 성한 곳 찾기 어려워. 지난 7월에 있었던 경북 문경에서 일어난 정말 끔찍한 사고였어요. 네, 그 문경의 한 산책로였고요. 사냥개 등 6마리가 달려들어서 산책 중이던 모녀를 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 7월이었는데요.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던 그레이하운드 등 사냥개 6마리를 견주가 입마개나 목줄도 없이 풀어둔 채 산책을 시켰고요. 산책로에서 걷고 있던 60대 어머니와 40대 딸에게 달려들어서 머리와 얼굴, 목 등을 물면서 공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견주는 10m에서 20m 정도쯤 뒤에서 경운기를 타고 이 개들을 뒤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고로 그때 정말 생각을 해. 6마리가 달려들어가지고 막 이랬는데 그때 정말 진짜 그때 상황인데. 네, 저 경운기 이제 위에 올라가서 피하니까 그 위로 올라와서 공격도 하고 했었는데요. 저 피해자분들 머리 뼈가 일부 드러날 정도로 크게 다쳤었습니다. 이 모녀의 상처는 재판부가 판결을 할 때까지도 매우 심각해서 의료진이 진단 결과를 내놓지 못할 정도라고 직접 재판부가 밝히기도 했고요. 또 피부 조직 괴사 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레이하운드입니다. 다른 개도 아니고. 예? 박 변호사님. 강력하죠. 예. 지금 그때 당시에 피해자분들의 이 가족 중에 일부가 이제 청원을 올리면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가족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 모녀, 특히 이제 딸이 지금 신고를 했는데 본인이 119에 의식을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그때까지 견주, 가해자라고 볼 수 있죠. 견주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난 장소도 지금 좀 달리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 경운기에 이제 아프니까 어머니가 모친이죠. 모친을 경운기에 그 가해자가 실었는데 가다가 그 자리에 또 개가 달려듭니다. 그래서 또 물어가지고 다리 골절하고 뇌출혈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견주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계속 말렸지만 개들이 말려도 속수무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뭔가 약간은 좀 얘기가 좀 달리 보입니다. 예. 말렸다는 것까지 오케이. 그게 사실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 그보다 앞서서 이 그레이하운드 이런 대형견 6마리를 그냥 마냥 풀어놓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줄도 안 하고 입마개도 전혀 안 하고 지금 저렇게 사람을 공격하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정도의 맹견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이제 지금 그 가족들은 이 정도라면은 이거 죽어도 어쩔 수 없지만 살인의 고의 갖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견주가 어쨌건 자기는 말렸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쨌건 걔 목줄도 안 하고 입마개도 하지 않고 풀어놓고 자기는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고의 과실의 중함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물론 입마개나 목줄하지 않은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변론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견주가 또 경찰 조사에서 했던 이 진술 내용이 또 나중에 좀 논란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도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우리 개들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을 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해서 더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딱 송 기자가 얘기한 그거 우리 애들은 안 물어요 이거. 진짜 너무 그냥 아주 요즘 가장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항상 댓글에 달리는 그런 워딩인데 저도 얼마 전에 어디 상가에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진짜 이따만한 개를 이렇게 딱 그 개는 사나운 개는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좀 놀라가지고 움찔해가지고 피했더니 그 견주분이 저를 막 좀 약간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그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어 이제 이런 시각으로 보겠죠. 우리 애는 안 무는데. 근데 이제 우리 그 견주분들이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 개라고 하는 동물은 먹이를 주는 그 대상에 대해서 복종을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개는 안 문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요. 일반화의 오류를 갖다가 이제 범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물지 않는 개는 죽은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아지 같은 이 개 같은 경우도 이제 멧돼지 사냥견 아닙니까? 멧돼지를 사냥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종견이기 때문에 통상 이제 이 견주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그 개는 동물보호법 상에 있어서 어떤 저촉을 받는 개도 아닌데 왜 입마개를 씌우느냐 이렇게 되면 이것은 동물 학대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돌발 사항인데 이 돌발 사항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돼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사람이 죽게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주분들이 우리 개는 지금까지 물은 적이 없어요, 안 물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는요 정말 무책임한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김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개 무서워하는 사람은 치와와 보고도 그 자리에서 딱 멈춘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견주에게 그러면 그때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그렇죠. 제가 좀 무서워합니다. 어릴 때 개를... 좀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어릴 때 개한테 좀 당한 게 있어가지고. 몇 살 때요? 아주 어릴 때요. 근데 이게 피가 나온 저희 고등학생 아들도 개를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딸하고 이제 아내는 개를 좋아하는데 되게 무서워합니다. 주로 남자들이 우리 덩치 이렇게... 큰데 개 요만한 개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어쨌든 간에 이 개에 대해서 뭐 목줄을 한다든지 입마개 한다든지 이게 동물보호법 위반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일단은 중과실 치상죄가 적용이 됩니다. 중과실, 일반적인 과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를 돌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과실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중과실 치상죄 등이 적용이 돼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자, 재판부 판단 궁금한데요? 네, 재판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이전에 사람을 문 적이 없는지 확인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 이전에도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평소 공격 성향이 강한 사냥개들을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데리고 다녔다. 사안이 중대하다.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2년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두개골이 드러날 정도로 두피가 벗겨지고 또 얼굴 부위가 성한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이 개 6마리가 막 저 모녀를 확 하면서 막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 개 주인은 견주는 경운기를 타고 그 사냥개 6마리를 쫓아가. 경운기가 아무리 빠르다고 그게 뭐 앞서 가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피해자분들이 경운기 위로 올라와서 막 피하니까 세상에 그 개들이 경운기 위에까지 올라와서 또 계속 공격. 근데 자, 징역 2년. 이거 진짜 사건 당시에 이게 과실치상이 아니야. 피해자 측에서는 전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 이게 무슨 과실치상이냐? 이건 살인미수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이 정도라면 살인의 고의,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되는 게 아니냐? 이건 유족은 충분히 그러니까 일단 가족들, 피해자 가족 측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요. 저도 그렇게 준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맹견 6마리를 본인이 따라갈 수도 없는 그 경운기 같은 걸 몰고 앞으로 풀어놓은 거 아니에요? 예. 사고 누군가를 물면 어떡합니까? 그 통제가 되나요? 통제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한 정도의 준한 것 아닌가? 충분히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법적으로 그 이후에 이 피고인이 그 피해자들을 경운기 위로 본인이 좀 올려놨던 그런 것들이나 그 뒤에 물론 이 사냥개들 계속 공격했지만 사고를 그 뒤에 미약하나마 더 확대되지 않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 때문에 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던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사람을 무는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본인이 경운기를 타고 쫓아왔다면 과실의 정도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중과실 치상죄가 인정이 된 건데 예. 저도 사실 이 사안에서 징역 2년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자, 지금 현행법은 입마개를 채워야 하는 견종을 따로 5개 견종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도사견, 로트와일러, 피플테리어 뭐 이렇게 등등 5종만 의무화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그 하운드 뭐였죠? 그레이하운드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레이하운드 무섭거든요. 네. 저만 무서운 게 아니고 저도 거의 무서워요. 사냥개에 준하는 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5견만 진짜 예전의 동물보호 기준 같아요. 그때 되게 도사견하고 뭐 피플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만 딱 정해놨는데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 물림 사고가 지금 나오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2,000건 이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반려견 시대이긴 한데 또 그만큼 또 강력한 개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믹스견들이 개 많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이거를 좀 더 열거하거나 아니면 대다수 개한테 이 입마개라든지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동물보호법 개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